여러분, 지난 금요일 1월 30일 미국에서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나요? 연준이 긴급 회의를 열었나요? 아니요. 그런데도 시장은 방향으로 무너졌습니다. 금은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은은 하루에 30%밖에 흔들렸습니다. 비트코인도 8만 달러 선이 무너지며 급격한 변동이 나왔죠. 그리고 그 여파는 월요일 2월 2일 우리나라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코스피가 5.26%, 5천 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단순 조정일까요? 아니면 돈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뀐 신호일까요? 이 폭락의 방아쇠가 된 연준 차기 의장 후보 케빈 워시라는 이름이 왜 전 세계 자산을 동시에 흔들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흔들릴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책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왜 시장이 먼저 움직였을까요? 금융시장의 1번 규칙은 이겁니다. 시장은 이미 벌어진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먼저 계산하고 먼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단골 가게를 가려는데 주인이 바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격표는 아직 그대로인데도 우리는 이미 생각하죠. 아, 앞으로 비싸질 수도 있겠다. 아, 운영이 더 빡세질 수도 있겠다. 금융시장도 똑같습니다. 연준 의장은 금리 버튼을 누르기 전부터 시장 기대를 바꿔버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이름이 케빈 워시입니다. 이 인물은 완화보다 규율에 가까운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줄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즉, 시장은 이 이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돈이 다시 조여질 수 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 달러가 강해질 수 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산별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금입니다.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입니다. 보험이죠. 그런데 이번엔 그 보험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의 경쟁 상대는 다른 투자 상품이 아니라 사실 금리예요. 여기서 핵심 개념이 하나 나오죠.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자 받는 쪽이 낫다. 그 순간 금은 매력이 떨어집니다. 이번 급락은 정책 변화가 아니라 정책이 더 빡세질 수 있다는 기대 변화가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금은 1월 30일 하루에 10% 가까운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입니다. 금이 10% 흔들릴 때 은은 30% 안팎으로 무너졌습니다. 왜 은은 더 크게 맞았을까요? 은은 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정체가 다릅니다. 금은 대부분 투자와 장식입니다. 하지만 은은 공장에서 씁니다. 전자부품, 태양광, 의료기기, 즉 은은 투자 수요 플러스 산업 수요 두 다리로 버팁니다. 그런데 이번엔 두 다리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워시 지명, 달러 강세, 금리 인하 기대 후퇴, 투자 수요가 꺾이고 동시에 경기 둔화 걱정이 붙으면서 산업 수요도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은은 1월 30일에 하루 27% 급락 같은 충격이 나왔고, 일부 지표에서는 30% 안팎의 급락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거래소의 마진 요구가 올라가면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면서 급락이 가속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가장 민감한 자산, 왜 비트코인이 먼저 얻어맞는지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인은 원래 위험하니까 떨어진 거지. 그런데 핵심은 위험이 아니라 유동성입니다. 시장이 워시 지명을 보고 한 번에 계산한 건 딱 3개입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 달러가 강해질 수 있다. 돈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떠오르면 유동성 자산, 특히 비트코인이 먼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워시 지명 이후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며 큰 청산과 변동이 이어졌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비트코인은 미래를 먼저 반영하는 대신 충격도 먼저 맞는 자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뉴스보다 정확한 신호가 있습니다. 달러와 채권입니다. 금은 비트코인은 결과입니다. 원인은 달러와 금리 채권 시장가 먼저 말해줍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자산들은 부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가 움직이면 시장이 미래 금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정책 발표보다 더 빠른 게 이겁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가, 그건 달러와 금리에서 먼저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한국 증시는 정말 남의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영향을 받는 경로는 딱 2가지입니다. 환율과 외국인 수급입니다. 장중엔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로 급등 출발했습니다. 워시 지명, 달러 강세 기대, 원화 약세 압력,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의 달러 환산 수익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커지는 순간 외국인은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단기 부담 고PER 성장주, 기대로 올라간 섹터 금리 달러가 강해지는 구간에서 할인율 충격을 받기 쉽습니다. 상대적 방어 수출 비중이 큰 대형주, 원화 약세는 환산 효과로 실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글로벌 수요 둔화가 동반되면 그 장점이 약해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폭락의 지도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6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이 왜 흔들렸는지, 왜 은이 더 크게 무너졌는지, 왜 비트코인이 먼저 맞는지, 그리고 달러와 채권이 어떤 신호를 줬는지, 마지막으로 한국 증시가 왜 영향을 받는지까지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장은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오늘 흔들린 건 가격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기대가 바뀌면 돈이 움직이고 돈이 움직이면 가격이 움직입니다. 연준 의장이 바뀌면 금리는 나중에 바뀌고 돈의 방향은 먼저 바뀐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